네, 이영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동인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추운 심의사 맞이해서 현장에 계셨나요? 두 분 다 어디 계셨어요? 저는 이제 대통령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네. 대통령실. 대통령께서 가실 수가 없으셔가지고 네. 네, 어디 계셨습니까, 의원님? 좀 국회 앞에 있었습니다. 국회 앞에 많이 추우셨겠어요. 예, 좀 추웠는데 그래도 바람은 좀 덜 불었던 느낌이었고, 아. 예, 그리고 또 이제 많이 그 참석들을 하셔가지고 네. 그 온기들 때문에 그랬는지 맞아요. 예, 괜찮았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12.3 비상계엄 1주년, 빛의 혁명 1주년인데 그 1년 동안의 여정을 달려오셨잖아요. 한번 되돌아보신다면요? 좀 1년이 한 10년, 100년 같은 아득한 느낌이 좀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100m를 전력 질주한 느낌이다. 아. 이런 생각이 들고요. 1년이 24년 12월 3일에서 올해 6월 3일까지 6개월. 그리고 또 6월 3일에서 또 12월 3일까지 6개월. 좀 저는 이제 크게 이렇게 두 파트로 좀 나눠보고 싶은데 네네네. 앞에 전반부는 네.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엄청나게 국민들과 함께 이 부분들을 막아내고 극복해 나가는 청산해 나가는 그 집중적인 시기였고 6월 3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회복과 성장의 발판들을 마련해 나가는 또 새 정부에 또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 네.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은 비상계엄 당시에 민주당 법률위원장 맡으셨었죠? 네. 당시에 뭐 활동 내용이나 기억들 말씀해 주세요. 법률위원장이 사실은 통상적으로 보면 한직입니다. 아 그래요? 예, 당 보직 중에 한직인데 핵심 중에 핵심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근데 딱 시기가 이 시기여가지고 정말 일복이 있는 건지 그렇죠. 예, 그 국민의힘이나 이런 여러 가지 법률적 대응에 대해서 좀 방어를 해야 되는 면도 있었고 불가피하게 또 우리도 법적 대응을 해야 되는 지점들도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거의 예, 아무튼 뭐 잠도 못 주무시고 일할 정도로 많이 바쁘셨나 봐요. 거의 사람들이 주변에서 뭐 고발장 제조기 뭐 이런 얘기하면서 아. 제가 법률가 출신인데 그 현역에 있을 때보다 더 법적 대응을 많이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예, 일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12.3 비상계엄 때도 국회 앞에 총과 칼을 든 군인들 그리고 장갑차까지 동원됐는데 우리 시민들이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한편으로는 좀 미안하다라는 감정도 좀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또 정치나 이런 영역에서 객체로만 남을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체로 또 국민 주권도 얘기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또 국민들이 힘들 수 있지만 또 국민의 어떤 저력을 보이는 네.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 좀 든든하기도 했고 네. 예, 미안하기도 했고 양가적인 감정이 들었습니다. 네. 12.3계엄 1년이었던 어제 대통령실도 꽤 분주했을 것 같습니다. 기자님께 질문할게요. 대통령실 분위기 좀 어땠나 전해주시고요. 또 기자회견도 대통령이 했잖아요. 네. 주요 메시지도 전해주십시오. 사실 대통령실은 뭐 늘 분주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뭐 일 워낙 많이 하셔서 항상 분주한데 어제는 더 바빴습니다. 어제는 더 바빴고 사실 기자들도 대통령을 보기가 참 어려운데 직접 이제 기자회견장에 오셔가지고 특별 성명도 해주셨고 특별 성명만 하는 게 아니라 기자들 내신 기자들 질문도 받아주셨고 그래서 소통의 기회도 좀 늘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빛의 혁명 1년을 강조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의미도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나서 또 외신 기자회견까지도 가지시고 오부 요인 오찬도 하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일정이 쭉 있었는데 특별 성명 좀 메시지를 보자면은 일단은 뭐 본인이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이제 빛의 혁명 1년을 함께 해준 시민들에 대한 고마움을 좀 표현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엄의 극복이 시민의 덕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하기로 일단 말씀하셨고요. 뭐 국회 입법이 좀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 일단은 공휴일 지정이 좀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계엄군으로부터 국민을 지킨 시민들에 대해서는 노벨 평화상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노벨 평화상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우선순위는 이제 우리 국민이 조금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계엄이 아직 종식되지 않은 점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시면서 명확한 처벌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네, 앞에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12.3 대국민 성명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도 언급을 했고 우리 빛의 주역은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 국민이다 이들 네. 담화를 발표하셨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국민들께서 사실은 계엄과 내란을 다 막아냈고 네.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또 첫 출발 지점에서도 또 주체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지점들을 강조하신 것 같고요. 네. 정의로운 통합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국민 통합 그냥 다 묻어두고 가자 뭐 이런 방식의 국민 통합이 아니고 내용적으로 분명하게 짚을 건 짚으면서 그 이유에서 국민 통합을 정의로운 통합으로 좀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사실은 내란 청산 극복 뭐 어제 이제 피켓은 우리가 내란 외환 청산 극복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마치 이런 부분들이 뭔가 언제까지 이걸 계속 할 거냐 정치적 프레임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것과 또 민생 경제라는 이런 부분들은 다 병행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정의로운 통합을 같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특히 12월 3일을 이재명 대통령 그 국민 주권의 날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국민 주권의 날은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국민들의 어떤 그 염원 또 국민들의 어떤 평가 네. 국민들의 의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정치적 프레임이나 정치적 공격 가당치 않다. 뭐 이런 것도 내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기자회견 얘기 좀 더 이어가 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시간도 늘리고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했다고요. 네. 네. 혹시 그 답변에 대해서 대통령실 내부나 또 기자들은 어떻게 평가가 나오고 있나요? 일단 대통령 기자회견 스타일이 이제는 조금 더 예측이 조금 가능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측가능? 이제 질문을 한번 하면 대답을 굉장히 길게 하는데 이게 각 기자들마다 준비하는 질문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준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다 항상 답변이 긴 것으로 보이고 사회를 보는 수석들이나 대변인들이 오히려 더 당황해할 정도로 시간을 더 늘려서 다음 일정 넘어가기 전까지 최대한 끌어당겨서 질문을 받아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어제 취재를 좀 해보니까 대통령실 내부 분위기 좀 취재를 해봤는데 좀 딱 두 가지 반응 정도로 좁혀집니다. 일단은 대통령을 보면서 대통령실 직원들은 좀 조마조마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워낙 아니요 그 사고라고 좀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워낙 말씀을 많이 하시고 좀 그 돌발 질문에 대해서도 이제 다 대답을 하시다 보니까 그 실제 어제 대북 전단 사과 문제에 대해서도 네. 이게 종북몰이를 걱정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뭐 다른 언론에서 이렇게 표현해서 좀 비판적으로 하면 어쩌나 이런 걱정이 조금 있는 거는 현실인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좀 놀랍다. 이게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그 돌발 질문들에 대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고 그 숙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조금 놀랍다고 해요. 그래서 대통령실 직원들이 이제 각각 정보와 그 이제 기사라든지 이런 걸 취합해서 올리면 대통령이 그 모든 거를 다 읽어본다고 하더라고요. 다 읽어보고 거기에 대한 입장과 논리까지 좀 펼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준비되고 자신감이 있는 모습. 네, 특히 대통령께서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K민주주의 얘기하셨거든요. 네. 내란 조직 종식이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그 뭐 빙산의 일각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적합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일련의 최근의 과정에서 보면은 김건희 씨가 이제 국정농단의 어떤 이런 부분들에 깊숙하게 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관여한 거 아니냐 네. 일단을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이 단순히 국정농단이 아니고 계엄과 내란과 직접적으로 연동돼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얘기했던 계엄과 내란의 배경, 동기 이거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는 일단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법부와 관련된 부분들이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파기환송은 왜 어떤 의도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또 12월 3일과 4일로 넘어가는 당일 사법부는 내란에 가담한 의혹은 정말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체가 좀 밝혀져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더 넓게 깊게 뿌리내린 내란 외환 세력에 대한 실체들이 더 밝혀져야 된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 K민주주의, 이제 민주주의의 부활, 빛의 혁명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뭐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 내란 당이 활보한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내란이 이제 사실 비상계엄 해제를 하고
그리고 뭐 윤석열 씨가 구속이 되고 근데 그 정도 상황에 현재는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내란 종식을 위해서는 일단 윤석열과 김건희 씨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고 앞으로라도 혹시 있을 통합이라도 통합의 명목으로라도 추후에 사면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든 계엄을 해도 된다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단죄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사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법부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제 일정을 보니까 오부 요인 오찬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부 요인에 조희대 대법원장도 있었는데 혹시 기자 주목할 만한 포인트 있었을까요? 일정이 발표되면서 오부 요인이 모이는 거에 대해서 뭐 김민석 총리라든지 뭐 우원식 국회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제 모이는 게 주목이 됐는데 특히 주목됐던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발언을 하는 그런 자리에 모인다는 게 좀 주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어제 모두 발언이 있고 나서 한 1시간 40분 정도 이제 판담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발언이 조금 심상치 않았습니다. 네.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제 면전에서 얘기를 했고 이게 사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이라니 뭐 재판소원제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남긴 겁니다. 근데 이게 모두 발언에서만 얘기를 했고 그 뒤로 넘어가서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뭐 실질적으로 뭔가를 요구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특히 계엄 사과에 대해서 국민의힘 좀 분열 양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 보면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해서 계엄을 한 거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바로 30분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 25명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엄을 사과한다.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할 거다. 이렇게까지 발언해서 굉장히 분열 양상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장동혁 대표의 인식이 아마 이제 국민의힘의 주류적인 인식으로 보여지는데요. 12월 3일 그 이전, 12월 3일 그 이후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그 상황은 국민에 의해서 해산이 되거나 또는 스스로의 자중질환에 따라서 분당이나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출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치 영역에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해악이다. 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이 문제 앞서서 아까 말씀 나눈 것 중에 사면복권과 관련해서는요. 네. 사면법 개정안들이 많이 발의가 됐습니다. 내란 외환죄와 관련돼서는 사면복권 감형 불가하다. 저도 뭐 발의를 하긴 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같이 담아서 최근에 그 내란 전남 재판부 얘기되는 그 법으로 또 통합해서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조희대 대법원장 말씀하셨는데 그 오부 요인 자리에서 계엄 1년을 맞이해서 하는 자리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들이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들이받은 거다. 구체적 강론은 없지만 네. 사실상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어요. 근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런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니고 네. 자숙하고 자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든 국민의힘이든 지금의 어떤 국민적 비판이나 평가들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조희대는 왜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돌직구로 사법제도 개편에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걸까요? 사법 개혁엔 전혀 관심이 없나요? 인식이 전혀 지금 다른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파기환송 문제를 빼더라도 네. 지금 내란 재판인 직위원 재판부를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희화화됐지 않습니까? 가장 엄중하고 엄숙하게 또 무겁게 진행해야 될 재판이 그렇게 돼버렸고요. 여러 가지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뭐 사법행정위원회를 포함해서 그 법조계에서도 얘기된 부분들이고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대법관 증언도 스스로의 필요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런 부분들 전체로 싸잡아 가지고 뭔가 대립각을 세우는 이런 방식들이 네. 과연 온당한 거냐. 그리고 사법부의 지금까지 행태를 봤을 때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적절한 거냐. 네. 되돌아봐야 되는데 그런 어떤 자성의 그런 태도들은 전혀 엿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아마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제 발언은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했다. 안 하면 못했다. 네, 국민의 더 혹독한 비판에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히 내란 재판이 지금 지연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 갑갑한데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기현 판사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 굉장히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굉장히 지금 재판도 좀 늦어지고 이제 뭐 내년 1월이나 뭐 2월쯤에 재판 1심 판결이 나온다고 하지만 그 이 판결 나오기까지 1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되게 고통스러운 시민들에게는 되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던 만큼 조금 더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지기현 재판부가 아무리 좀 지금 재판하는 과정이라든지 생중계되는 거 보고 있으면 사실 불안한 게 사실인데 그렇죠.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조금 더 키우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내란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지기현 재판부라고 할지라도 뭐 그런 판결 뭐 국민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판결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게 일단 기자들이라든지 법조계에서는 좀 그런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또 빼놓을 수 없는 재판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1년인 12월 3일에 또 공교롭게 김건희 재판에서 특검 구형이 이뤄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에게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의원님, 네.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어떤 구형을 하더라도 충분할 수는 없다. 음. 저는 그렇게 보고요. 사안의 성격이라든지 죄질이라든지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행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국민들께서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최고형을 구형을 해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제 얘기가 아니고 특검이 실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형 이상의 중형이 좀 선고돼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씨가 단순히 대통령의 배우자가 아니라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악용해서 윤석열과 정치 공동체의 형태로 이러한 범죄들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법리들 그 구성들을 이렇게 특검이 해서 구형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또 엄중하게 선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의원님 추가 질문 드릴 텐데 지금 김건희 혐의 여러 가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또 최후 진술 보니까 대단합니다. 억울한 점 많지만 죄송하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국민들 앞에서 뭐 국민들한테 죄송한 면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억울한 면도 많다. 네. 이게 뭐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예. 지금 김건희, 윤석열, 소위 그 윤건희 우리가 정부라고 했지 않습니까? 윤건희 정부 단 3년인데 그 3년 동안 대한민국의 30년 근대 대한민국이 축적해놓은 민주주의나 여러 가지 경제 발전 이런 부분들을 다 무너뜨렸거든요. 전 사회 각 분야를 엄청나게 후퇴시켜놨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이것은 그 아주 그 세부적인 일단에 불과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크게 둘러본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억울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저질러 놓은 거에 대한 죄과를 아주 일부분만 테이블에 올려놓고 심판받는 과정일 뿐인데 여전히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저 아까 기자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내란 관련된 이제 선고들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잘 보시면 내란 특검에서 신청하고 있는 영장들이 거의 다수가 지금 기각되고 있습니다. 또 발부된 영장을 보면은 내란 혐의로 발부된 영장은 많지가 않아요. 조희대 사법부가 이 내란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지가 실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내란 재판 결과는 또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지기현 재판부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판결할지 다른 사건의 내란 재판은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이런 일련의 과정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내란 전담 재판부 또는 국민적 목소리 계속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특히 얼마 전에 기자님 아시다시피 김건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문자가 굉장히 텔레그램 논란이 됐는데 김한방이라고 저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는 윤석열을 윤머슴이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 박성재 법무장관 왜 김한방이라고 저장했을까요? 김건희가 어떠한 뭐 위치가 있었을까요? 김건희 씨는 사실 뭐 정권 내내 사실 V0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의 실세였고 뭐 이제 대통령실 내부에 있을 때도 이제
가장 영향력이 큰, 그 입김이 가장 큰 사람이 김건희 씨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표현한 것이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내란의 동기가 이제 박성재를 통해서든 명태균 통해서든 이 모든 걸 종합해 봤더니 내란 동기는 김건희 사법 리스크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건희 사법 리스크 때문에 사실 계엄을 한 것이라는 그 정황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김건희 특검 이제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고 있던 시기였고 이제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갈등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근데 한동훈 대표에 대한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이제 이탈표에 대한 우려가 너무나도 컸었는데 뭐 이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제 계엄을 5일 앞두고 당시에 국회 측에다가 특검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특검법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확인을 한 것으로 볼 때 이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김건희를 위해서 계엄을 했다. 이런 부분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두 분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비상계엄이 1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시민들은 광장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의회에서 또 정치가 이에 대해서 좀 화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국민들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 영역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좀 잘 풀어나가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첫 번째는 저는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 특검. 예,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3특검 열심히 고생을 했어요. 근데 제한된 기간에 인적, 물적 어떤 영향 그것 부분들도 좀 제한적인 상황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이런 부분들 법상으로는 남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으로 이제 넘기게 돼 있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막 드러나고 있는 이 실체들을 또 그냥 덮어두고 없는 일처럼 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에서 추가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런 내란 외환 청산과 극복의 과정과 별개로 저는 같이 갈 수 있다,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인데 민생 경제, 대외 관계 이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뚜벅뚜벅 가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부분들을 과연 정치의 영역에서 시민들은 일상에서 잘 생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저는 조금은 고생스러울 수 있겠지만 국민들께서 함께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것 또한 국민 주권 정부의 일환으로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 지점은 국민분들도 다 인지를 하고 마음을 먹고 있을 거라고 또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동인 기자도 뭐 정치의 역할, 의회의 역할 한마디 짚어주신다면요? 지금 비상계엄 1년을 겪으면서 시민사회에서도 좀 요구는 다양한 것 같습니다. 뭐 내란재판부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일단은 나라의 근본을 뒤흔든 문제부터 일단은 확실하게 정리하고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통합은 이제 이 과정이 끝나고 나서 추후에 가능하다는 게 시민들의 현실적인 감각인 것 같고 국민들께서는 지금 사회 개혁에 대해서도 조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정부가 이미 사회 개혁에 대해서는 약속하고 있고 구조개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고 이제 뭐 대외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재명 정부 반환점까지는 조금 지켜보면서 같이 호흡해가는 게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결국엔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 어제 국회 앞에 국민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빛의 혁명의 주역들 응원문도 등장했는데요.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될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님, 한동인 기자님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